김백도입니다. 어제 방송되었던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 잘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한 며칠에 한 번 정도씩 영상 하나 이렇게 올리는 정도로 김백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따로 원래 하는 일을 좀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백도 채널 자체에 또 사정도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김백도 채널 제가 항상 신경 쓰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 영상을 올리고 할 테니까요. 뭐 김백도 채널 완전히 등한시하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전체 가수를 다 리뷰하고 이렇게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결과 다 아시니까 비녀서양 얘기가 아무래도 좀 주안점이 돼서, 어쨌든 이제 비녀서양이 이 현역가왕 3의 여정을 좀 마무리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비녀서양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국민 응원 투표 9주차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홍지윤 씨 실력과 또 인기 면에서 사실은 조금 이 현역가왕 3에서 원탑의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결국에는 홍지윤 씨가 우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뭐 한 회차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큰 이변이 없는 한 단서를 그렇게 달겠습니다. 홍지윤 씨가 최종 우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뭐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자, 문제는 우리 비녀서 양인데, 비녀서 양이 7명 투표제, 지금은 3명씩 하는 투표제고 7명을 꼭 찍어야지만 투표가 완료되는 그 상황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역선택에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뭐 5위도 하고 뭐 막 그렇죠. 밑에 순이었다가 3명만 투표를 하는 3인 투표제로 바뀐 다음에는 제자리를 찾았죠. 왜 이렇게 비녀서 양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견제 대상이 됐나?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비녀서 양은 10대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타 가수 팬덤 분들도 좀 귀엽게 봐주실 만도 한데, 왜 유독 다른 성인 가수들에 비해서도 더더욱 비녀서 양이 견제 대상이 됐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녀서 양이 이제 처음 무대에 나왔을 때, 그렇죠. 최연소 가왕 한번 돼보겠습니다. 요런 포부를 밝혔는데, 비녀서 양을 제가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멘트 하나하나도 다 제작진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거 아시죠? 이젠 여러분들. 예. 비녀서 양이 자의로 그런 말을 생각해내서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작진의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간 멘트가 아니었겠느냐. 제가 최연소 가왕 한번 돼보겠습니다 했던 비녀서 양의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제작진이 유도했다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비녀서 양이 일종의 다른 가수 팬덤 분들에게 견제 대상이 된 측면, 불필요하게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도 제작진의 설계가 조금은 매우 아쉽다. 조금이 아니라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때늦은 감이 좀 있죠. 자, 그리고 또 진짜 이해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이요. 뭔가 어떤 룰을 반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깜짝 쇼를 하더라도 이 현역가왕 3라는 건 경연이잖아요. 경연의 공정성, 신뢰성, 그렇죠. 요런 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깜짝 룰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경연의 신뢰성을,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룰을 도입하는 건 깜짝 쇼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결승 1차전에서 이제 전체적인 룰, 배점 방식을 MC인 신동엽 씨가 설명하면서 깜짝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승 1차전에서 이제 경연 주제는 신곡 대첩.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곡가가 준 신곡으로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고,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현역가왕 시즌 1하고 시즌 2 같은 경우에 결승전 1차전, 2차전 이렇게 나눠서 했죠. 탑 10, 10명의 가수가 모두 올라와서 1차전, 2차전 다 함께 경연을 하고 1차전, 2차전 점수 그리고 문자 투표 점수 그 외 뭐 음원 점수 모든 거 합쳐서 3명 최종 탈락 탑 7 선발 이렇게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온 본선 1차전, 2차전 뭐 이렇게 쭉 본선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렇죠.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식으로 다 합산해서 최종 결과 산출해내고 탈락할 사람 탈락하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뭐 예를 들면 본선 1차전 1라운드에서 1명 떨어뜨리고 2라운드에서 2명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의 모든 흐름 그리고 심지어는 현역가왕 시즌3의 본선에서의 흐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왜 유독 결승전에서 1차전 상위 7명만 결승에 직행을 하고 그러면 3명이 남잖아요. 3명은 방출 후보로 확정을 해서 그중에 뭐 어제 방송 보셨으니까 사실은 2명이 됐죠. 예, 왜냐하면 공동 7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만 떨어뜨리는 그런 여태까지 흐름하고 전혀 다른 왜 유독 결승전에서만 뭐 때문에 그런 룰을 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결승전에서 하필이면 여태까지와 전혀 다른 룰을 적용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오해하려고 하면 어떤 분이 오해한다면 비니의 서양 떨어뜨리려고 이런 룰 적용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분 생각이 과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희한한 룰은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합리성도 타당성도 없는 룰이다. 공정성도. 결승까지 10명을 올렸는데 그러면 1라운드, 2라운드 합산 문자 투표까지 합산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받을 자격이 결승전에 올라온 10명의 가수들이 다 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빈예서양만 문자투표 2라운드 점수까지 합산해서 자기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1차전에서 떨어뜨린 겁니까? 이게 공정한 거예요? 물론 엿장수 맘이다. 제작진이 그렇게 룰을 정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뭐든지 해도 되겠네요. 제작진은. 저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빈야서양 무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서 더 기막힌 일이 발생. 이 이상한 룰보다 더 기막힌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다. 방송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김백도가 느끼고 생각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의상만 봐도 정통 트롯이 요번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좀 댄스곡, EDM 트롯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빈예서양과 파트너를 이룬 작곡가 누굴까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유레카 작곡가가 같이 합을 맞추게 됐더라고요. 저는 내심 여기서부터 유레카 작곡가가 빈예서양과 합이 잘 맞을까 살짝 갸우뚱했거든요. 공명은 쫌쫌. 요게 이제 아마 그거 같아요. 좀 해줘 할 때 그 좀, 그걸 두 개로 붙여놓은 쫌쫌인 것 같습니다. 장르 여기서부터 저는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1990년대 후반 레트로 댄스 장르의 곡이다. 야, 이 빈예서양과 이게 맞을까? 물론 빈예서양 랩도 너무 잘하고, 그렇게 했지만 갑자기 그리고 중요한 건 심사위원들이 빈예서양이 아무리 잘 불러도 어색하게 느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좀 됐습니다. 빈예서양이 노래 부르기 전부터.
자, 근데 더 기막힌 일은 이제 빈예서 양이 노래 부르고 나서 벌어진 거예요. 예. 노래를 부르는데 랩 부분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빈예서 양이 여러분들 참 재주가 많은 가수예요. 정통 트로트 잘 부르고 발라드도 잘 부르고 저음, 중음, 고음 빈예서 양의 음역대 안에서 다 고루 참 좋고 소리가 랩도 잘하고 그래서 빈예서 양이 신년 돼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좀 다양하게 트렌디한 트로트 좀 부르고 싶다. 그런 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뷰 기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빈예서 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예, 랩 파트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유진 양도 와 너무 잘한다. 예서 웬일이야. 린 씨도 너무 좋아하고 랩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본 가사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랩까지 딱 이렇게 빈예서 양이 자기 음역대에 맞게 랩이야 그냥 부르면 되는 거니까 예. 본 이제 그 노래 파트로 딱 넘어가는데 이게 뭐야 하는 소리가 저는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 소리가 방송 보면서 절로 나왔어요. 갑자기 음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빈예서 양 목소리에 전혀 맞지 않는 높이의 가사였던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보고 애녹 씨한테 이거 너무 여자 목소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자 목소리 음역대에 너무 맞지 않는 낮은 그런 음정인데 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일상 씨도 그걸 딱 지적하. 옆에 이진실 작곡가한테 이거는 예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음역대 노래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윤일상 씨의 이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작곡가인 내가 봤을 때 아니 유레카 작곡가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김백도의 생각이지만 아마도 윤일상 씨는 그런 지금 이 노래가 안 맞아라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냐는 거예요. 유레카 작곡가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 예수한테 전혀 맞지 않는 노래를 주고 부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어린애한테. 아니 이거 작곡가로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니 기본적으로 가수의 음역대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서 줘야지. 아니면 편곡이라도 그렇게 하든가. 이거 참 지금 그 말이 윤일상 씨의 이 노래가 안 맞아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사탕 껍질 까보면 사탕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게 아니냐. 김백도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나 솔지 씨도 뭐 노래 가수 생활 오래 하고 지금은 실용음악가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느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옥타브네라고 말하는 솔지 씨의 이 말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예서양한테 맞지 않는 노래, 음역대가 맞지 않는 노래라는 거예요. 옥타브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솔지 씨 말이. 윤일상 씨 말하고 맥락이 통하는 얘기를 솔지 씨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이 뭐냐. 이 노래의 1절하고 2절 후반부에 이제 고음 부분이 나오잖아요. 말하면 달아날까봐 하면서 또 이렇게 꾸미음 나오면서 이렇게 쭉 최고음, 이 노래의 최고음으로 올리는 부분. 그 부분은 또 제법 고음이에요. 여자가 부르기에도, 남자가 부를 때는 꽤 고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그냥 제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이거는 뭐 이게 여자가 부르라고 작곡한 노래인지 남자가 부르라고 작곡한 노래인지 그러니까 구수경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수경 씨도 무명이지만 10년 넘게 노래 부른 가수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강혜연 씨한테 낮은 부분은 노래가 너무 낮고 그렇죠? 높은 부분, 요 부분 노래 후반부에 요 고음 부분은 또 너무 높아 노래가. 중구난방이야. 강혜연 씨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점수 870점 만점에 연예인 판정단 557점을 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초중반부의 노래 파트, 랩 빼고 이 부분은 너무 낮아요. 음정이 여자 가수가 부르기에. 제 목소리가 이제 이 굵다 보니까 보통 남자 목소리 중에 중저음에 속하는 바리톤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의외로 저는 테너 음역입니다. 테너 음역대. 테너 치고 좀 굵은 목소리의 테너예요. 그러니까 중음, 고음 쪽에 제 목소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불러봤어요. 한번 지금은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빈예서양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불러봤는데 이 노래 초중반부의 이 낮은 음역대는 테너 목소리인 제가 부르기에도 약간 쉽지 않을 정도로 음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테너지만 여자 목소리보다는 음역대가 낮잖아요. 여자 목소리엔 빈예서양이 부를 때는 얼마나 이 음이 낮은 음이겠느냐고요. 남자인 제가 불러도 쉽지 않은 정도로 낮은 음인데 남자치고도 중저음의 목소리가 불러야 바리톤 정도의 목소리가 불러야 딱 맞는 그런 음역대예요. 그러니 소리가 제대로 나올 리가 있습니까? 10대 여자 가수가 부르는데. 자, 그리고 이 고음, 곡 후반부의 고음은 또 남자가 부르기에 제법 많이, 아주 많이, 테너인 제가 부르기에도 제법 고음이에요. 꽤 고음입니다. 그러면 물론 빈예서양 너무 멋지게 고음 파트 소화했죠. 여자가 부르기에도 그렇게 쉬운 고음은 아니에요. 웬만큼 고음 부르는 여자 가수들은 부를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불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노래는 남자 노래입니다. 남자 노래인데, 남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러야 되느냐? 바리톤의 중저음부터 테너의 고음까지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음폭, 음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가수는 드뭅니다. 저음부터 테너의 고음까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대단히 희귀한 남자 보컬, 남자 가수한테 부르라고 만든 곡이에요. 이 쫌쫌이라는 곡이. 그거를 빈예서양 부르라고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구수경 씨가 그러잖아요. 낮은 음은 되게 낮고 높은 음은 높고 이거 누가 부르라고. 물론 그런 얘기를 구수경 씨가 안 했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않을까 제가 이걸 누가 부르라고. 이걸 빈예서양 부르라고 이걸로 이 곡을 작곡해서 줬단 말이야. 어떤 분들은 선곡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빈예서양이 정통트로 부르는데 자꾸 뭐 지적을 하니까 그렇죠? 첫 무대부터 조금 한번 색다르게 가보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빈예서양 입장에선. 그래서 유레카 작곡가의 곡을 선곡을 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빈예서양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건데 이게 곡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빈예서양이 도저히 윤일상 씨도 얘기를 했잖아요. 맞지 않는다고. 빈예서양한테 맞지 않는, 아니 빈예서양뿐만 아니라 현역가왕, 제가 장담합니다. 현역가왕 3에 나온 그 어떤 여자 가수가 불러도 이 노래는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구수경 씨가 얘기했죠. 낮은 음 너무 낮고 높은 음 너무 높고. 남자 가수들도 음폭의 레인지가 폭이 대단히 넓은 흔치 않은 남성 보컬이 불러야 되는 그런 아주 쉽게 해서 이상한 곡입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일단 작곡가 유레카 씨도 저는 너무 아쉽고 제작진도 연습하고 그럴 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냥 빈예서양한테 이거 부르라고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뭐 음모론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 섣부르게 하지 않으니까 김백도는. 하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빈예서양 책임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제 양심상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은 물론 이제 사전 녹화 한참 전에 했지만 뭐가 잘못돼도 정말 많이 잘못된
그런 상황이었다. 자, 참고 삼아 제가 이수연 양 무대도 한번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흐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현역가왕 3는. 윤명선 작곡가가 곡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굉장히 빨리 된 셈이죠. 윤명선 작곡가의 아빠, 아버지, 아버님. 네. 요게 참 제목이 그러네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의 그렇죠.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는 그게 이제 여기 제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또 아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이수연 양 각별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별세를 너무 일찍 하셨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래서 참, 잘 불렀습니다. 저는 뭐, 모든 가수 다 응원한다는 거 아시죠? 김백도는. 특정 가수를 뭐 좋아해서 다른 가수를 디스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백도는. 이수연 양 노래 잘 부르잖아요. 너무 잘 부르고 고음도 깨끗하게 잘하고. 야,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현미 씨도 뭐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점수는 굉장히 낮은 점수 571점을 줬어요. 이진실 작곡가가 야 이거 말이 안 돼. 작곡가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이 점수를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점수를 줘? 여기 원래 이런 데였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김백도 그냥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연예인 판정단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571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비녀서 양 무대도 그렇고 이수연 양 무대도 그렇고 10대들 무대에 최종 점수판 봅시다. 홍지윤 씨 1위, 뭐 그랬댔지. 차지현 씨 2위, 구수경 씨 3위, 솔지 씨 4위. 야,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성인 가수들이 상위권을 독식했죠. 강혜연 씨까지 홍자 씨, 음이탈 흑역사를 만들어내는 홍자 씨도 7위를 했고 공동 7위. 그래서 이제 탈락 후보는 2명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수연 양 턱걸이로 7위를 했습니다. 홍자 씨하고 타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결승 최종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1라운드 점수, 2라운드 점수 플러스 시키고 뭐 음원 점수 몇 가지 더 하고 문자 투표 점수까지 해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이수연 양 당연히 지금 많은 팬덤들이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문자 투표 점수도 잘 받을 걸로 예상을 한다면 자칫 이수연 양이 뭐 1위나 2위 해버리면 이게 좀 그래도 성인 가수가 1위부터 한 3위까지나 뭐 4위까지라도 차지하고 뭐 김태현 양하고 이수연 양이 최종 탑 7 안에 들더라도 좀 하위 순위인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 누군가가 뭔지 모르겠. 뭐 하여튼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됐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하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순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를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수연 양도 1라운드에서 점수를 조금 줘서 그렇죠. 2라운드 잘하고 문자 투표 점수 많이 받아도 상위권 탑7의 상위권으로는 못 올라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지도 않는 노래를 부른 빈예서 양 10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금잔디 씨하고 이제 국민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 투표를 해서 둘 중에 한 명은 떨어뜨리고 한 명은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승까지 갔으면 1차전, 2차전 문자투표 점수까지 다 합산해서 그 가수의 본래의 모든 걸 다 뽑아내게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결승 무대인데 1차전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떨어뜨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뭐 이제 어제 방송 결과 모르고 보신 분들은 그래도 비니에서 양 팬덤도 막강하고 그래서 여기서 투표로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텐데 결과는 금잔디 씨가 올라갔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당일 녹화할 때 비니에서 양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신 걸로 알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전부 다 빈예서양한테 투표를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빈예서양한테 투표하신 빈예서양 팬분들은 당연히 몰표를 주셨을 텐데 그 외에 가수들의 팬덤분들의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하게 빈예서양 견제 심리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발동을 해버렸어요. 제 예상입니다만 빈예서양 팬분들만 빈예서양을 찍고 나머지 가수 팬덤분들의 상당수 분들이 그 견제 심리의 맥락 속에서 금잔디 씨를 좋아해서 금잔디 씨의 노래가 더 빈예서양보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투표했다기보다 견제 심리 발동으로 금잔디 씨에게 표가 많이 가 버린 거 아니냐. 그 여러 가지로 빈예서양은 정말 스텝이 꼬이고 베베 꼬인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여태까지 올라온 것도 잘 왔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말이 그런 건지 빈예서양 심정이 그렇지가 않겠죠.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